안녕하십니까. 기술가정교육 1학기생 배세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7장 발명영재 교육의 이해 부분에서 1. 발명영재의 개념 2. 발명영재의 판별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명영재의 개념, 영재성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터만의 영재성의 개념과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터만 이전의 영재들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롬보로스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영재들은 점차 퇴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어눌한 말씨, 작은 키, 쇠약한 몸 등을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터만은 학교의 총 학생 수의 상위 1%에 드는 뛰어난 대상으로 판별된 IQ 135 이상의 고지능을 영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터만의 종단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일단 대공황을 겪고 있는 1920년대에 실시가 되었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대도시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계층의 자녀들,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을 대상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종단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홀링워스의 영재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터만이 종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때 동부에서는 홀리워스의 영재성의 본질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재 아동을 일반 지능에 대한 상위 1%의 아동으로 정의하였고, 영재성에 대해 추상적 사고력 및 상징을 다루고 학문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홀리어스는 일반적인 아동보다 훨씬 교육 가능한 아동을 일컬었습니다. 이와 함께 영재는 생산적 습관이나 리더십과 관련된 태도나 동기를 발달시킬 수 있는 정서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렌즐리의 쇄골이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즐리는 세계적으로 영재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영재성 개념에 대해 영재성이 정의에 포함되어야 할 더 다양한 범위의 능력에 주목하게 되는 유용한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이 정의는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이란, 첫째, 대부분이 창의적, 생산적 행동들의 표현에 있어서 동기 변인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에서 동기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로 정의에서 언급되었던 6범주, 일반지능, 특수학업적성, 창의적이거나 생산적 사고기능, 지도력, 시각과 공연예술, 심리운동 영역 등의 비중이 동등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재성은 인간의 특성 중 3가지 군집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군집은 평균 이상의 일반적 능력, 높은 수준의 관제 집착력, 높은 수준의 창의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테노스키의 영재성의 5가지 범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영재성에 관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고찰하여 크게 5가지 범주를 구분하였는데요. 첫 번째, 높은 지능에 의한 정의. 두 번째, 상위 몇 퍼센트에 포함되는가에 의한 퍼센트 정의. 세 번째, 이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인 사람들만을 영재로 하자는 수행 결과에 따른 정의. 네 번째, 뛰어난 적성과 재능을 보이거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영재로 하자는 재능 정의. 끝으로 5번째, 창의성이 탁월한 사람을 영재로 하자는 창의성 정의로 범주를 설정하였습니다. 발명 영재의 개념에서 영재들의 프로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와 네이하트는 수년간의 관찰, 인터뷰, 문헌 연구를 통해 영재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6가지 프로파일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성공적인 영재. 유형 1의 아동들은 부모와 교사에게 경청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유형, 도전적인 영재. 유형 2는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는 영재로 판별되기 어렵습니다. 전형적으로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지니고 있으나 고집스럽고 요령이 없으며 빈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형 3, 잠복되어 있는 영재입니다. 보통 여자 중학생들이 많이 나타나며 남학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영재성을 숨기거나 나중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형 4, 중도 탈락 영재입니다. 수년간 시스템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거부감을 느끼게 하였기 때문에 자신과 어른들에게 화가 나 있으며 그들은 자퇴하거나 행동하면서 방어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이러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유형 5, 중복 낙인 영재. 신체적 또는 정서적 장애를 가진 영재로 간주되거나 학습 장애아로 간주됩니다. 끝으로 유형 6, 자율적인 학습자 영재. 유형 6의 영재는 자율적 학습자입니다. 유형 1처럼 이들은 학교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명 영재성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의 정의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용어의 의미와 수준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 법칙이에요. 두 번째, 기술적 사상. 세 번째, 창작. 네 번째, 고도한 것. 자, 여기서 창작과 고도한 것 위에 이 두 가지 이론적 접근 방법과 특허법상의 발명의 정의에 대한 어휘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국 발명 영재들이 가져야 할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명 관련 분야에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발명은 창작의 수준이 고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해니와 헬러가 제시한 개념인 기술적 창의성처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발명 영재는 남과 다른 심리적 동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발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남과 다르게 착상하고 발상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동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발명 영재의 개념 및 특성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서예회의 발명 영재 개념입니다. 과학기술 관련 지적 능력 및 실천적 직접 능력이 높고 강한 성취 동기, 호기심 등의 개인적 성향을 지니며 발명 영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거나 나타낼 잠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발명 영재를 정의하였습니다. 발명 영재의 특성을 첫째, 발명에 관련된 분야, 과학, 기술, 수학 등에서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높은 기술적 창의성을 가진다. 셋째, 과제 집착력, 성취 동기, 목표의 지향 등 영재성 발현에 영향을 끼칠 개인적 성향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 육근철 외의 발명 영재의 개념입니다. 육근철은 렌질리의 영재성 이론에 의거하여 발명 영재의 특성을 크게 과학기술, 관련 지적 능력, 창의적 능력, 과제 집착 능력, 제작 능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표 7-1 발명 영재의 특성 및 요소를 살펴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13년 이재호 외의 발명 영재의 특성입니다. 기존에 이루어진 발명 영재에 대한 기초 연구들을 종합하고자 시도가 되었습니다. 첫째,
전문가 집단을 대상을 한 델파이 조사에서 총 80개의 특성 요소 중 각 특성 요소별 적합도 수준이 80% 이상으로 나타난 88개 요소를 우선적으로 선별한 후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중복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57개의 특성 요소를 추출해 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시된 발명 영재의 40가지 특성 요소는 표 7-3과 같습니다. 핵심 역량으로 발명가적 지식 기술 역량, 특성 요인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 추구, 설계 능력, 제작 능력, 과학 기술 활용 능력, 그리고 특성 요소로 각각에 대한 항목들을 규정지었습니다. 네 번째로 2007년 최유현 교수의 발명 영재의 개념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적 능력 중 발명 영재의 지적 능력으로 타당한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저희 지금 참고 교재 표 7-4 발명 영재의 지적 능력 타당성 분석, 표 7-5 발명 영재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타당성 분석, 표 7-6 발명 영재의 태도 분석, 표 7-7 발명 영재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선행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각각의 항목과 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었고, 연구에서 또한 발명 영재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성도 검증받았습니다. 최유연의 발명 영재의 특성에 비춰 발명 영재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동일 연령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지적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태도, 과제 집착력 등의 영역에서 평균 이상이 속하며 발명, 과학기술, 공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나 산출물을 창출하였거나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력을 갖춘 자를 발명 영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0년 최유연 외 발명 영재 요인 추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명 영재 요인에 따른 요소를 살펴보면 발명 지식과 사고 영역의 발명가, 지식 요인에서는 STEM, 과학기술, 공학, 수학, 그리고 정보처리 지식, 지식재산, 소양, 인문, 사회, 예술 소양 요소가 추출되었으며, 발명 창의성 영역의 창의적 역량 요인에서는 독창성, 유창성, 상상력, 융통성 요소가 추출되었습니다. 발명 수행 영역의 발명 문제 해결 요인에서는 문제인식, 대안탐색, 대안평가, 아이디어 구체화, 발명 수행, 발명 평가 요소가 추출되었고, 조작과 실천 요인에서는 협응력, 신체 감각 능력, 설계 능력, 예술적 표현, 도구 활용 능력 요소가 추출되었습니다. 발명 영재의 개념 및 특성 연구 표 7-8 발명 영재의 요인 및 요소를 표로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역 요인 요소로 구분되어 첫 번째 영역에서 발명 지식과 사고, 발명 창의성, 발명 수행, 발명 태도 영역을 각각의 요인으로 분리를 해 놓은 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발명 영재의 판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재 판별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재의 정확한 선발과 질 높은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한 영재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교사 양성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 요소 중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어떤 검사 방법과 도구를 사용해서 최대한 타당하고 정확하게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것인가입니다. 영재의 선발은 영재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영재성의 유무를 확인하는 영재의 판별과는 그 개념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재의 선발에 있어 영재의 판별은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재 판별의 원리로 첫 번째, 폭스의 3단계 영재 판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는 1단계에서 집단 지능 검사와 교사의 지명, 관찰법 등으로 병행하여 영재성이 엿보이는 학생을 1차적으로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전문가와 교육학자, 심리학자 등이 중심이 되어 재판, 평가 활동을 실시하며 1차 선별된 학생들에게 개인지능 검사, 창의성 검사, 학문 적성 검사, 표준화된 성취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영역별로 최종적으로 영재를 판별합니다. 3단계에서는 교육적 배치 단계로 교수 및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이 4박 5일의 캠프를 통해 영재성을 판별합니다. 4단계에서는 정치 단계로서 판별된 영재들을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하고 그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습 과정과 결과를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영재 판별의 원리 두 번째, 이화국의 다단계 조기 영재 판별입니다. 영재의 조기 판별 필요성과 다단계 판별, 지속적 판별을 원칙적으로 선정하고 지적 기능 평가. 이미 습득된 지식보다는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자료를 조작하는 능력의 평가에 중점을 두고 정의적 특성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를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렌즐리의 종합적 영재 판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즐리는 영재 자원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영재 교육 대상자는 상위 3에서 5%가 아니라 15에서 20%의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재성의 요인으로 평균 이상의 일반 지적 능력, 창의성, 판별에 있어서는 관찰 판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객관적인 검사보다는 영재와의 관심 영역에서의 창의적인 상출물을 만들어가 하는 과정과 결과에 의해 판별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석희의 3단계 영재 판별. 1단계에서는 학교에서 학업 성취에 대한 누가 기록 및 관찰 내용에 의한 추천으로 실제로는 학교 성적에 관한 서류 심사 단계입니다. 2단계는 표준화된 지능 검사, 적성 검사, 흥미 검사, 창의성 검사, 학업 성취 검사의 실시로 이러한 검사는 주로 지능 및 학력 측정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3단계는 전문가에 의한 문제 해결 과정의 관찰, 평가로 전문가에 의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4단계는 교육 프로그램의 배치, 관찰로서 프로그램에 배치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판별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재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모습을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영재 판별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어느 한 가지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판별보다는 다양한 판별 접근 방식, 즉 복합 판별 방식을 취하고 있고, 둘째, 조기 판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재성은 조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이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영재성이 지속되고 더욱 개발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회성으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판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렌즐리, 폭스의 판별 절차를 살펴보면 제1단계 선별 단계, 제2단계 변별과 판별 단계, 제3단계 교육적 배치 단계를 거쳐 학생들을 선별하여
영역별 프로그램에 배치하고 학습 과정과 결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재 판별의 최근 동향과 주요 쟁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영재성의 개념이 과거에 비해 넓어졌다는 점이고, 둘째, 인위적 상황에서 수행하는 지필검사나 검사로서는 영재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는 미성취 영재, 장애 영재와 같은 특수 영재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재 교육 분야에서 프로젝트형 검사나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캠프나 수업을 통한 영재성 판별의 활용으로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서의 융통성, 과제 집착력까지도 측정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최근 영재 판별의 동향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3차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 2013년에서 2017년의 학생 선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마련한 제3차 영재교육 학생 선발 방안은 기본적으로 교사 관찰 및 추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 위주의 학생 선발에서 교사의 지속적 관찰을 토대로 영재성 및 잠재력 있는 영재 발굴을 위한 교사 관찰 추천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사 관찰 추천제 뇌실화. 두 번째, 영재 교육 대상별 맞춤형 선발 도구 보안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림 7-3은 최유현 외 2010년에 발명 연재 판별 모형입니다. 발명 영재의 요인을 추출하고 그 요인에 근거하여 발명 영재에 판별할 수 있는 모형을 최유현이 2010년에 개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발명 영재 요인을 중심으로 발명 영재 학습자 수준, 발명 영재 판별 방법의 세 가지 차원으로 발명 영재 판별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재호의 발명 영재 특성 요인은 발명 영재 특성 요인을 중심으로 발명 영재 특성 판별 체크리스트 교사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명 영재 판별 모형 및 추천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가지고 발명 영재의 판별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한 발명 영재의 개념 그리고 판별에 관련된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014년 논문인데요. 중학교 발명 영재와 일반 학생의 특성 비교로 발명 영재 특성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교수님이신 김기율 교수님, 함영인님, 이정우님, 김기수님이 작성한 논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은 중학교 발명 영재와 일반 학생의 집단별 특성의 평균 차이는 발명 영재의 3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12개 특성 요인은 모두 T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크고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고, 둘째, 일반 중학생이 발명 영재 중학생보다 성별 특성의 평균 차이는 더 많은 특성 요소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중학교 발명 영재 특성 전체와 하위 3대 핵심 역량에서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학교 발명 영재를 선발을 실시할 때는 집단별 특성의 평균 차이, 성별 특성의 평균 차이,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명 영재상이 선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발명 영재 선발 도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를 하였고, 연구의 목적은 첫째, 중학교 발명 영재와 일반 학생 간에는
집단별 특성에서 평균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교 발명 영재와 일반 학생 간에는 성별 특성에서 평균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교 발명 영재 특성에 대한 집단과 성별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 발명 영재의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입니다. 앞서 교재에서 많이 봤던 서해의 김용희, 이재우 이런 내용의 발명 영재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명 영재의 판별 선발 도구에 관한 선행 연구. 2006년 서해의 외, 그다음에 2009년 지연아, 2010년 정지연, 2012년 박정, 2012년 김용익, 2013년 신동주 연도별로 발명 영재의 판별 선발에 관한 연구가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발명 영재 교육기관 및 학생 수, 시도별 중학교 발명 영재 교육기관 및 학생 수 현황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중학교 발명 영재와 일반 학생의 집단별 특성의 평균 차이는 발명 영재의 3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12개 특성 요인은 모두 t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크고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학교 발명 영재와 일반 학생의 집단별 특성의 평균 차이는 발명 영재의 3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12개 특성 요인은 모두 t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크고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일반 중학생이 발명 영재 중학생보다 성별 특성의 평균 차이는 더 많은 특성 요소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셋째, 중학교 발명 영재 특성 전체와 하위 3대 핵심 역량에서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명 영재 특성 전체와 발명가적 지식기술 역량, 발명가적 통합 창의 역량, 발명가적 인성 역량에서 집단 또는 성별에 따른 주 효과만 존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맡은 부분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